티몬과 위메프 미수금 사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소비자단체협의회 최우성 사무국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디지털 플랫폼을 믿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판매자를 만나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 경제가 이렇게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체감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버린 사건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상인과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판매자, 카드사, 피지사, 간편결제업체, 배송회사까지 다양한 주체들에게 문제가 파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이 얽혀 있어요. 편리하게 사용하니까 좋다라고만 했다가 이렇게 복잡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됐고 이번에. 근데 지금 사태가 이제 벌어진 지 보름이 좀 넘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지금 팀F에서는 신규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자구안을 어제 법원에 제출했고요. 네. 오늘 좀 전까지 아마 회생 절차 협의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는 이 팀F를 정상화하는데 약 2천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받아서 빨리 회사를 정상화해서 3년 안에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 2천억 원을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투자할 곳이 있으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플랫폼에 네. 소비자들이나 외부 투자가들이 투자를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안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채권단에서도 이 안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채권단 입장도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소비자나 이제 판매자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카드사 쪽에서 환불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행이나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입장을 유보한다라고 해서 환불이 보류되고 있고요. 네.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있고 막대한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투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끌려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여행이나 이제 상품권 이게 금액적으로 좀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가 좀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행 상품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일반 상품을 사면은 물건이 배송되고 구매 확정을 하면은 정산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여행 상품의 경우는 3개월, 6개월 있다가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이 완료돼야만 이게 정산이 시작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라서 이 상품이 과다하게 팔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 몇 가지 법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정산을 해주는 게 지금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은 40일에서 60일 사이에 해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온라인 업체에서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정산이 늦춰지다가 플랫폼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티몬과 위메프는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티몬과 위메프는 한 15년 전쯤에 저희가 한 10명이 모여서 쿠폰을 구매하면 싸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티켓몬스터, 네. 위메이크 프라이스, 쿠폰 팡팡 이게 이제 3대 리더였던 사업자였는데요. 사실 소셜 커머스는 그 당시에 이제 과다한 경쟁으로 회사에서 사라졌고요. 네. 지금은 오픈마켓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경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쿠팡이 1위, 알리, 테무,
11번가 지마켓, 티몬, 위메프 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리랑 테무는 중국계 회사니까 국내 업체로 따지면 4, 5위권 안에 드는 큰 업체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겉으로는 저희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홈쇼핑사들이 사용하는 몰은 직접 이 회사들이 물건을 구매해서 네. 판매하는 거고요. 이 그 플랫폼은 그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스스로 광고를 내서 그 광고를 보고 고객을 모집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배달 음식 파는 앱과 거의 비슷한데요. 네. 업체들이 물건을 올려놓고 고객이 사면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카드 수수료 떼고 광고 수수료 떼고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플랫폼 회사가 다 이럴 수 있나? 이런 의심 때문에 뭔가 주문을 하려 하다가도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이제 당장에 물건이 오는 건 괜찮은데 뭐 여행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이런 또 주저함이 있게 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해서 비용을 내게 되면 그게 네. 각각 다른 계좌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낸 돈을 관리하는 계좌와 그다음에 회사가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분리해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현행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감원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네. 적어도 50% 이상은 유지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플랫폼들 사이에서 옥석 가리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계속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믿을만하지?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현실적으로는 어떤 업체가 뭐 이게 직접 들어가 보지 않는 속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업체가 괜찮은 업체다라고 확인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들여다보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머지 포인트 사태가 났을 때도 예. 저희가 750억 이상의 손실이 생겼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과연 옳은 플랫폼이 어떤 건지 이야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 두 회사 이제 비즈니스 구조 실제 예를 들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택을 매매하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이제 중개를 받죠. 그러니까 네. 팀F의 역할은 부동산 중개업자랑 되게 비슷한 역할인데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처럼 팀F에는 수많은 판매점이 있으니까 카드 가맹점을 일일이 다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F가 대표 가맹점이라고 해서 그 돈을 먼저 수령하고 판매자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는 구조인데요. 네. 흔히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시면 땡땡 백화점이라고 결제는 되지만 그 액을 다 백화점이 받아서 나중에 입점한 업체랑 나눠주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정산된 돈이 빨리 정산되는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틀이나 3일, 뭐 일주일 안에 되는 업체도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의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이 지금 2달이 넘게 정산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을 그 팀F의 모기업인 Q10이라는 기업에서 다른 곳에 쓰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데도 미리 체크가 안 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동안은 네. 이제 판매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2달, 3달짜리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럼 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을 수,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나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때 들어와야 될 정상 금액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아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원인은 어디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판매자에게 두어야 할 돈이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위시나 AK몰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었다라고 구경배 대표가 잠깐 인정은 했고요. 그다음에 네. 큐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비용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금 돌려막기를 위해서 무리한 할인을 하니까 판매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할인 경쟁하는 데 다 사용되고 상당 부분이 소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돼야 하는 금액은 별도로 나눠서 다른 통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입법적으로 생긴 문제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법이 보강되지 않으면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한 부분이군요. 이번 사태로 피해 규모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TMF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부채가 한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이 중에 미정산 금액이 한 두 업체 합쳐서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지금 티몬월드, 인터파크 커머스, AK몰 등에도 유동성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이고, 이제 휴가 기간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7월, 8월 휴가 시즌 이제 항공 숙박에 대해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소비자들 피해가 그래서 더 이제 큰 거고 그냥 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여행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상품의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송이 완료되면 되는데 예. 여행이 종료해야만 정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이 여행사들이 여행을 가야 되는 소비자들한테 환불은 TMF에서 받으라고 하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 대금을 여행사에 다시 내라고 하는 요청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있고 있습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도 했고 항공권도 끊어놨고 그러니까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사가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그들이 판매한 상품을 구매했는데 정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여행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고요. 특히 휴가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줄이고자 해서 하는 소비자들한테 위약금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구영배 대표 자회사 돈을 끌어다 쓰려고 돌려막고 또 비즈니스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지난주에는 구영배 대표가 자구책이라고 내놨지만 그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뿐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생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회생을 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검찰에서 또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위메프 판매 대금을 정산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니까 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둘 다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지켜봐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단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생, 파산 어느 쪽이 좀 더 낫습니까? 현재로서는 뭐가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별 판매자들 입장마다 다를 거고요. 그렇지만은 다만 고민은 이런 쇼핑몰을 더 이상 소비자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참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사보려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활용을 했었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을 줄은 그래서 더욱더 놀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위메프 팀원 사태 추가 대응 방안,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로서는 모든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특히 환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환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환불 신청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품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일단 제품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빙을 하면 환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 여행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피지사, 상품권 발행사, 여행사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나눠지면서 지금 집단 분쟁 조정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쉽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피해 소비자 구제 방안 어떤 걸 내놓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일단은 피지사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피지사를 통해서 대금 환불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집단 분쟁 조정이 지금 준비가 끝나서 9,000명 넘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분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도 이걸 좀 조속하게 좀 빨리 끝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시원한 답변, 시원한 결과가 나오진 않네요. 예. 지금 사실 현실적인 대책이 뭐냐고 물으시면 예. 저희도 진짜 갑갑할 정도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나 이런 생각은 자꾸 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태가 이제 같은 게 다시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도 이게 많은 제도에 대한 건의나 정책 도입을 많이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 그리고 판매자분들한테 큰 피해가 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솔직히 이 피해를 좀 상황을 좀 보면 이 TMF 사태에 관련돼 있는 정부기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국세청까지 많은 부서가 얽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급하게 떠오르는 거는 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 유통법,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빨리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지사가 100개가 넘게 등록되고 있는데 이 피지사에 대한 등록이나 관리 감독도 좀 필요할 거고요. 네. 상품권에 대한 방안도 지금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피해나 큰 문제가 났을 때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번도 작동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제도가 없어서 소비자들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비자 피해 구제 소비자 스스로 이런 걸 하기에는 또 나 힘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디인가에서는 주체가 돼서 해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 일부 굉장히 악덕된 업체들의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밤중에 본사를 찾아가야 되고 떼약볕 아래에서 시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아무리 좀 방향을 찾아가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러는데 또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많은 부처가 얽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처가 과연 나올까? 어디서부터 이거를 손을 댈까 하는 또 궁금증만 있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판매자분들은 지금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 벌써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분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대책이라는 게 현재 제도권의 마지막 대책이라는 게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제도가 시작됐으니
기대는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로서도 이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좀 부족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예, 오늘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태를 좀 바라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